경추 질환에 대한 모든 것, 보험 준비는 어떻게? 질환으로 알아보는 보험 시간. 첫 번째로는 경추 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관련해서 목 질환이 참 많은데요. 일단 경추, 정확히 좀 어떤 부위인가요, 전문가님? 네, 경추는 쉽게 말해 목에 있는 척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추 1번부터 경추 7번까지 총 7개의 등골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추 속 척추강이란 곳으론 중요한 신경들과 혈관들이 주변으로 지나가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 스마트폰 사용과 앉아서 하는 컴퓨터 업무를 거의 매일 하다 보니 목과 어깨 근육이 뻐근하고 아플 때가 있는데요. 저 같은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지하철만 타고 가도 사람들이 핸드폰 보느라고 고개 숙이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목에 좀 쿨링 제품을 많이 쓰면서 목을 좀 풀어주는 편입니다. 경추 질환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요. 이전과 대비해서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많아진 건가요? 네, 경추 질환 증가율을 살펴보시면 2015년부터 100만 명을 넘기 시작하여 매년 10만 명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무려 143만 명이 척추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60대 여성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질환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경증일 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증가율이 쭉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60대 유병률이 높다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연령대 비율이 어떤가요? 네, 전체 환자 중에 특히 30대에서 50대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에 척추질환 증가율은 20대가 단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나쁜 자세로부터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도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경추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경추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추 질환자 중 99.2%가 경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증인 경추통 치료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약물치료나 한방치료인 추나요법 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0.8%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수술,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추 질환의 초기 증상은 가벼운 경추통으로 외래 진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나 경추를 많이 사용하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증상들이 점차 심해질 경우 수술, 입원 치료 같은 적극 치료를 받으므로 질환의 정도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추 질환이 초기에는 좀 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또 노화가 되면 더욱더 심각해지니까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대표적으로 경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 질환으로는 거북목 증후군과 일자목, 중증인 목 디스크가 있는데요. 목 디스크를 다른 말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하죠. 목 디스크는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탈출되거나 파열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퇴행성 변화 및 외상으로도 발생하게 됩니다. 목 디스크의 주요 원인,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 여기에 더불어서 생활 습관이 좋지 못한 점이 또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 연령대별 환자 수가 좀 얼마나 되는지 의심 환자를 좀 확인해 보려면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전체 환자 중에 40대에서 5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30대와 60대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질환입니다. 질환의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와 잘못된 자세,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또한 퇴행성 변화와 외상으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의심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팔이 저리는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운 증상, 목 돌리기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내 보험에서 보장 내역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 디스크에 대한 좀 의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 안에 있는 보장 내역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진단검사 받아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요. 다른 경추 질환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환으론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뼈의 C자형 곡선이 앞으로 쭉 뻗는 형태로 변형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곡선을 그리도록 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목을 뒤쪽 방향으로 장시간 숙이다 보면 앞으로 굽게 되는데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그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북목, 사실 저도 거북목 좀 질환으로 좀 앓고 있거든요. 자, 거북목 증후군 증상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증상을 살펴보면 뒷목이 굽고 목이 앞으로 굽으며 어깨와 등 부위에 통증이 있고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겐 거북목 증후군이 성장을 방해하므로 부모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 우리 아이들 공부한다고 너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잘 생활 습관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북목 말고 또 일자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목은 말 그대로 경추의 모양이 일자 형태로 나열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정상적인 목뼈는 C자형 커브로 되어 있어 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데 반해 일자목은 곡선이었기 때문에 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상인보다 목 디스크 발병률이 높게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목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일자목이 더욱더 크다라고 하면 이거 좀 경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 뭐 발생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연령대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시면 10대에서 30대 비율이 60%를 차지하는 질환이 바로 일자목인데요. 일자목 치료는 목 부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턱 관절부터 흉추, 골반까지 한 번에 교정을 하셔야만 일자목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목 부분만 치료받지 마시고 목에 영향을 주는 관련 부위들 전체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신경이 뭐 목만 있는 게 아니죠. 골반, 척추까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간다, 목에 질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골반까지 교정 같이 받으라라는 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경추 질환 보험으로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게 본론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경추 질환을 대비한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디스크 진단금과 척추골절 진단금, 수술 진단금과 입원급여금, 한방치료비까지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납입보험료는 보험의 종류나 나이에 납입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5만 원 선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비교표를 보시면 1종 일반형과 2종 실속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형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속형은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보험료가 더 비싼데요. 그 이유는 보험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위험률을 더 높게 책정해서인데요. 쉽게 말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고 과격한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상해로 다칠 위험이 높다고 생각돼서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단 자금은 경추의 디스크 진단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료, 나이와 납입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2만 원에서 5만 원 선으로 준비를 하여라라는 또 가이드까지 제시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추 질환에 대비하는 보험 플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추 질환을 대비하는 보장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먼저 디스크는 총 4단계로 병증이 진행되는데 최초 진단 시 1회 한도로 진단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골절은 골절을 진단을 받으면 매회 해당 진단금이 지급되며 수술 및 입원 급여금은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해당 수술 등급에 따라 입원 일수에 따라 매회 정해진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치료는 해당 치료비를 매회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목의 구조를 교정하고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수기요법을 말하는데요. 흔히 양방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나나 도수치료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목 질환을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보험 대비를 하는 게 또 절약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고 코로나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몸의 중심과도 같은 경추의 심각한 질환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경증인 경추통부터 중증인 목 디스크까지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추의 각도에 따라 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차 목이 무거워져 목뼈가 직접 받는 부담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아예 스마트폰을 멀리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목과 어깨, 등 부위에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간단한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보험 플랜을 잘 준비해 두시면 혹시 모를 질환에 잘 대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니까 목도 긴장, 어깨도 긴장돼서 웅크려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보험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1교시는요, 김효성 선생님과 함께 보험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